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화학 필름보다는 모빌리티 소재, 동박 쪽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쪽을 늘리려고 좀 하고 있고, 저는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좀 확실히 있다라고 봐서 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다. 안녕하세요.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SKC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동박 쪽 KCFT 인수하면서 요 효과들이 좀 발생했고요. 코로나 관련된 피지 수요 증가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47% 증가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용 필름 이런 것들 좀 증가하면서 동사의 필름 부분 마진율도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폴리우레탄 원재료인 PO 가격들도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박 수출이 잘 된다는데 동박이 뭔가요? 리튬 배터리의 음극 지점체로서 전장화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터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네. 핵심 소재인가요? 핵심 소재라고 저는 말씀. 가장 핵심 소재는 양극재고요. 근데 동박도 마진율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업체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이 동박 수출을 SKC가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배터리 수요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동박 수요도 동일하게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C 같은 경우는 세계 마켓시어를 계속 1, 2위권 캡하거든요. 점유율이라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계속 증설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KCFT를 인수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 파업이 조금 발생했었어요.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는 고효과 때문에 수출량들이 좀 많이 빠졌지만 요게 증설했던 부분들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면서 국내 동박 수출량들이 창사 최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최대치 기록했고요. 8월에도 최대치 기록했고 9월에도 전방 산업들 트래킹들을 해보면 저는 창사 최대치를 계속 이어갈 거다.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네,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고 9월 데이터는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강도는 조금 더 셀 거다라고 좀 오히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수하기도 했지만 동박 플랜트 이제 장사 잘 되니까 네. 건설한다. 네. 추가로.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KCFT가 정읍에 공장이 있어요. 정읍에 우선은 넘버 1, 넘버 2, 넘버 4까지 증설을 완료된 상태고요. 전방의 수요를 조금 케어하기 위해서 넘버 5, 넘버 6 계획까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셀 자체가 해외 고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SKC,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들은 이제 해외에 진출하려고 상당 부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은 동사의 주가는 저는 한 번 더 붐업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계획 발표를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기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해서, 근데 다만 내신이라든지 외신 트래킹 해보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유럽, 미국 같은 데들을 좀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는 관세, 그리고 뭐 보조금, 그리고 해외 고객사들의 위치, 로케이션, 물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은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캐파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랐던 수요분들은 국내에서 먼저 조달을 하고요. 해외 쪽으로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학은 항상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은 네. PO 가격이 급등해서 네. 수혜가 예상된다. PO는 또 뭔가요? 그 납사에서 쪼개지는 프로필렌을 산화시켜서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중간체인데요. 요거를 뭐 일전 다른 물질을 섞어서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폴리우레탄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폴리우레탄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자는 연질 폴리우레탄, 하나는 경질 폴리우레탄이 있어요. 연질 같은 경우는 가구, 침대 같은 말랑말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질, 경성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 가구, 내장재에 들어가는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가격이 4월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톤당 900불대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뭐 델타라든지 로라 같은 허리케인 상당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업체들 이 PO
플랜트도 셧다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2.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SKC 같은 경우는 S-오일 들어오면서 독과점 시장은 깨졌지만 PO 가격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가 3분기에는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SKC의 동박 그리고 폴리우레탄, 네. 그러니까 PO 이 두 가지가 주력인가요? 필름이라고 이제 필름 쪽, LCD 쪽이라든지 산업용 쪽 들어가는 필름 부분도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화학 필름보다는 모빌리티 소재, 동박 쪽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쪽을 늘리려고 좀 하고 있고, 거기를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가 시장을 키우려면 투자도 많이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게 이게 낙관적으로 말하면 캡티브 전속 시장, 조금 싸게 말하면 빨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SK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는 이 전속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를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그 반도체 소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소재 쪽이랑 그리고 동박 쪽. 아, 동박이 이제 배터리가 계속 잘 나갈 거니까 그 두 개가 이끌고 이제 이끌어 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이 매출액들이 아직까지는 크진 않는데, 얼마 전에 자회사인 SK 솔믹스 100% 자회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됐는데 SKC 100% 지분을 갖고 온다는 거는 키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CMP 패드라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해주는 이런 폴리우레탄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시장 규모는 크고 마진율들은 상당히 높은데, 그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SKC가 이거 시장 진출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발판으로 하면서 최근에 가동률들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인 사포는 장당 뭐 100원, 200원 하잖아요. 근데 이런 CMP 패드 같은 경우는 장당 한 40만 원. 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되는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도체 소재 늘어나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 이제 SK 솔믹스가 중국에 증설했던 웨케미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세정 사업 부분들도 있고, SKC 자체가 중국의 웨케미칼 하는 부분들도 좀 물량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소재 쪽 상당히 자급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블랙 마스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자체 플랜트를 개발하면서 반도체 소재 쪽을 상당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시제품이 올해 하반기 정도 나오는 걸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 요게 일본 호야 같은 업체들 마진율들이 세전으로 50%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모멘텀들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지금 국내의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은 커버하지는 물론, 않고요. 예, 뭐 예. 솔베이라든지 뭐 ANF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를 통한 업체는 가스 쪽은 SK 머트리얼,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은 SKC가 담당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군요. 나쁘게 말하면 빨대, 좋게 말하면 캡티브. 근데 지금 SKC 주가 흐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작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동박 시장 캐파 늘어나는 것들을 고려하고 수요 성장률들을 고려했을 때는 동박 마진율도 상당히 좋거든요. 높게 나올 때는 30%에 육박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면 4만 원대 가다가 한 10만 원대까지 장중 찍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관련된 물적 불량 관련된 뭐 그런 지주가치 훼손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은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이 동박 시장 늘어나는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동박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20년? 네. 근데 그 배터리 시장 늘어나는 걸 봤을 때 2025년도에는 약 11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거든요. 3배, 4배가 되네요. 네. 근데 동사는 마켓 시어를 계속 유지하려고 캐파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한 10% 정도, 11조에 10% 정도만 가져와도 1조잖아요. 1조인데 마진율 20-30% 적용하면 영업이익 30억, 3천억. 거기에 멀티플 30배 하면 시가총액은 9조입니다. 제가 그리는 장기 그림은 그렇고요. 기존 비즈니스 뭐 자산 가치라든지 고려할 때는 저는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좀 확실히 있다라고 봐서 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편안하게 접근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게 동박이고 네. 사실은 반도체 소재도 또 있으니까. 네, 또 있고. 근데 그 동박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 구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가장 1, 2위권을 다투는 업체가 잘 아시겠지만 일진 머티리얼스 거기 쪽이 있고요. 그쪽도 이제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기술적 우위도 있는
해살해서 그 부분들이 있고 지금 두산 솔루스가 PE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롯데그룹의 롯데정밀화학이 지분을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세 개의 업체들이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한 2개 업체, 대만의 1개 업체, 그리고 중국 업체들 몇 개 있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동박 시장의 한 10%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10에서 15%. SKC가 네. 마켓 셰어를. 네. 그러면 요약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찌됐건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다. 네. 두 가지 성장 동력이 네.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이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어찌됐건 이것도 경기 민감주고 하니까 네. 네. 조금 뭐 유의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LG화학도 물적 분할하면서 한다는 게 IPO하면서 배터리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동박도 따라가려면 대규모 KPX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KCFT 인수하면서 1.2조 정도 들었어요. 이제 향후 또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동사는 뭐 SKC 코롱피아라든지 뭐 일정 부분의 핵심 코어 자산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좀 많이 좀 축적해 있는 상태에서 부채 비율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뭐 SK 넥실리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인데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돈을 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자금 메리트,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크게 우려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최근에 자산 시장 3, 4년 동안 가장 많이 돈 번 사람들은 결국에 강남의 아파트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갭 투자로 하신 분들인데요. 저는 SKC가 뭐 요거는 다른 관점이지만 부채를 활용해서 시장 성장성이 큰 동박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갭 투자 효과들이 좀 발생했다. 그러니까 SKC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이었네요.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거는 배팅이니까요. 얘네들은 동박에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배팅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조금 비싸게 인수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인수하려면 1.2조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물건도 없겠죠, 뭐.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네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한 SKC에 투자를 해서 역시 같이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관련된 해외 업체들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한국경제신문 해주라? 요거 많이 참고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예.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